이런 정도면 제가 봤을 때 70% 정도로 좀 낮추고. 야 이런 네. 말씀은 처음이다. 저축 좀 낮추고.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나 봐요. 여기서 너무 충격 받았나 봐요. 네. 전 돈 쓰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지성 저축녀. 그러면은 저축만 계속하는 분이라는 거네요. 일단 저축만 하시는 분이에요. 네, 만 26세 여자 미혼이시고 부모님과 거주. 소득이 300만 원을 조금 넘어가시는데 부업하시면 부업이 있는데 250에서 330이요? 아니 근데 이 정도로 저축하는 거면 좋긴 한데 축하드릴 일인데 너무 저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뭘 들고. 쓰지? 굉장히 알뜰하게 그리고 집하고 직장도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라서 거의 대중교통비도 안 들고 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 보니까 주거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아낄 수 있고. 아니 야 이게 330을 저축하는 거면 한 달에 한 20 몇만 원 쓰시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작년부터 그만큼 최소 작년을 쭉 돌이켜 보니까 한 달에 250 한 적도 있고 뭐 330 한 적도 있는데 그 전에는 소득이 조금 적긴 했습니다. 근데 요 단어가 최소 250이라는 거. 그냥 자신감의 표현이죠, 이거는. 안녕하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가난했는데 공부 말고 다른 길을 몰라 남들 따라 대학 갔다가 혼자 힘으로 너무 버거워서 휴학을 하고 알바로 시작해서 카페에서 매니저를 거쳐서 점장까지 됐습니다. 저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점장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신 거구나. 네, 돈은 모았지만 카페 차리거나 카페 점장을 할 건 아닌데. 약간 한 번 스타트 끊으시면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좀 하시는 스타일인지. 어쩌다 보니까 왜냐면 이걸 원했던 건 아니네요. 아니었죠. 원했던 건 아닌데 그냥 스타트를 알바로 했다가 한번 매니저 해볼래? 그럴까요? 뭐 점장까지 한번 해볼래? 근데 보통 점장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우연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저는 이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게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에 굳이 이걸 붙일 이유가 없는데 고민 안 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스타트를 했다가 그냥 이렇게 쭉 와버린 케이스라서 와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네요. 학교를 또 졸업하진 또 못하셨어요. 일단 시드 모아가지고 부자 되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막막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페 지금 점장인데 중소기업에 있는 사내 카페군요. 사내 카페요. 그러니까 뭐 커피도 뭐 판매하고 하지만은 소소한 물건들도 판매를 한대요. 그래서 그럼 일이 뭐 아주 많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굉장히 뭔가 그 근무 여건 좋다라고. 120명이면은 아침에 좀 바쁘고 점심 그렇죠. 때 조금 바쁘고 그러고 거의 뭐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월급이 세후 300 정도 되고요. 처음엔 알바로 했다가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매니저 됐다가 점장님이 권력 남용으로 잘려가지고 이게 어떤 권력 알바 같은 거 막 이렇게 뭐라 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회사 임원분들이 제의해서 4월부터 점장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사에서 점심 저녁 다 주고요. 수당과 명절 상여금도 다 줍니다. 어떻게든 챙겨주려 하세요. 여건이 되게 괜찮은데. 그런 것 같아요. 사내 카페라 사람 스트레스 진상 손님도 없고 수업 좋죠. 같은 카페에 비해서 업무 강도 약간 그러네. 진상을 부리기가 쉽지가 않아. 감히. 아니 정 과장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뒤에서 임원이 그냥 상무님이 갑자기 막 왜 우리 점장한테 뭐라고 하냐고. 상무님 오셨어요. 한마디 하면 그냥 바로 그냥 끝나네. 뭐 차가 식었니 뜨겁니 이런 거 절대 없죠. 대표님 오셨습니까?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업무 강도가 약하다. 강도는 낮고 소득이 또 괜찮다면 괜찮아요. 저는 이거 괜찮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제 계속 여기까지 흘러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스타트를 끊었지만 나쁘지 않은데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 걸어서 출퇴근하고 너무 좋은데 피크 타임에 자기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뭐 노트북도 하고 책도 볼 수 있고 만족도 자체는 높습니다. 너무 좋은데. 코인 광풍 주식 광풍 불었을 때 학교랑 일을 병행하느라 공부를 못하고 저축만 했지만 내가 아직 공부된 게 없어서 지금은 투자로 돈을 못 벌지만 결국에 근로소득으로는 안 되니까 뭔가 투자해야 되겠다. 티끌을 굴리더라도 티끌일 것 같고 빨리 씨드를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투자해서 부자 되려고 했는데 5천만 원 모아놓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말하지만 요게 좀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요. 돈만 있으면 이게 되는 건 또 아니라서 그렇죠. 같이 공부를 좀 했으면 뭔가 투자를 해볼 수는 있었을 텐데. 그런데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렇죠. 10년 내내 뭐 부동산 공부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뭐 주식 공부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계좌 안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요. 뭐 삼성전자 뭐 주가만 가끔 이렇게 보고 이런 정도라면 사실 또 그게 실제 투자는 또 아니니까 느껴지는 게 좀 적기도 하죠. 그래서 갈피를 못 잡겠다. 요즘은 뭐 그래서 몸값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요즘 얘기를 또 했는데. 분위기가
작년 재작년에는 맞아요. 막 투자주로 가다가 요즘에는 일단 안정적으로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되고 요즘은 또 네, 그렇죠. 원화채굴의 시대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맞나라는 네. 또 그런 고민을 또 하시는군요. 그래서 잠깐만 제 인생이 꼬여가는 것만 같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고 휴학을 한 상태에서 그래 시드를 모아서 어차피 근로소득으로 부자 되는 거 아니니까 빨리 시드를 모아서 그걸로 투자해서 부자 돼야지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이 일단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네. 그게 투자는 보수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맞나 혼돈. 근데 이제 만 거죠. 26이신데 직장 자체는 뭐 괜찮은 안정적인 걸 잡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수준에서 나이와 뭐 거의 연봉 4천인데 네, 워라밸을 따졌을 때 굉장히 좋은데. 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졸업을 하고 취준을 거쳐서 초봉 받으면서 뭐 천천히 가는 게 맞을까요? 저는 무스펙에 인턴 대외 활동 남들 할 때 저는 돈만 벌었고 네. 특정 업계에서 하고 싶은 일도 취업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네. 저에게 직장이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돈을 버는 것이고 꿈이란 가난을 탈출하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가난의 대물림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뭔가 26살이나 돼서 제 직업을 정해달라는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네. 또 여기 안 나와 있는 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학교를 한 학기 남았어요. 16학점. 그래요? 네. 근데 왜 안 하셨지? 9월에 들어신 이때 당시에 집안이 어려워서 본인이 다 이제 뭐 등록금은 다자녀 이런 거라 이제 면제가 되는데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같이 하다 보니까 힘든 상황이라서. 근데 그게 문제가 있겠네요. 거길 다니려면 네. 주간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해야 돼요. 이걸 그만둬야 돼요. 네. 한 학기 딱 남은 거. 그리고 그때 벼랑 끝에 몰린 게 뭐냐면 네. 요번이 휴학의 최장 마지막입니다. 이제 9월에 그래요? 복학하지 않으면 고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적 처리가 되는데 그래서 재적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 재입학을 할 수 있대요. 그럼 기존의 학점 이수한 걸 다시 살리고 네. 뭐 몇 건 요건 충족하면은 졸업을 할 수 있다. 나중에 네. 다시.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걸 지금 무리하게 일을 그만두고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네. 재적 처리 되더라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어떨까. 그래서 하시고 싶은 공부가 있냐를 여쭤봤는데 그런 건 딱히 없고. 네. 그럼 지금 하고 계신 전공이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수학과예요. 수학과. 아시다시피 수학과는 그거 학사학위 자체만으로 무언가 취업을 하기는 그렇죠. 사실 어렵잖아요. 수학과 나오면은 잘 되시는 분들이 저는 뭐 펀드 매니저 가고 막 이랬던 분들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건 또 다른 길이니까. 그렇죠. 다른 길이고 네. 또 특히나 요즘은 전공 살려서 취업하셨나요? 저는 그럴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토목과였습니다. 저는. 네. 네. 근데 저희 문과나 뭐 이런 쪽은 쉽지 않죠. 그렇죠. 예전 또 보면은 전공은 엉뚱한데 막 엉뚱한 일 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또 거의 안 그렇더라고요. 전공대로 가고. 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또 특히나 이분이 걱정하시는 게 남들은 지금 정도 됐을 때 소위 얘기하는 스펙들을 쌓아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들과 경쟁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러면 지금보다 소득이 낮은 곳에 취업을 하는 게 과연 맞냐 네. 그것도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네. 근데 우선은 요 지금 직업 자체가 사실은 괜찮아 보여요. 우선 괜찮아 보이고 대학교를 그럼 왜 나오는가? 물론 자기 개발의 어떤 것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에 우선은 직업을 구하기 위한 네. 어떤 그런 발판으로 쓰는 분들도 요즘에 많으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내가 대졸과 고졸 뭐 이게 좀 차이가 난다 생각하시면 뭐 당연히 뭐 이제 학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직업을 얻는 면에선 이미 얻으셨고 뭔가 느낌 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아까 말한 권력 남용 정도 안 하면 안 나가는 곳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든 챙겨주려고 하신다는 그러니까요.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또 거기 회사 임원진들 이런 분들한테 네. 잘 보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 뭐 점장해보지 않겠니라는 제의도 하신 거고. 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안정적인 회사인 거잖아요. 한 120명 정도 그렇죠. 있는데 사내 커피숍까지 해주고 할 거 정도면 나름 그 어떤 복지나 이런 문화를 좀 생각하실 것 같고. 그렇죠. 사내 커피숍이 있는 네. 정도면은 중소기업도 굉장히 탄탄한 곳인 것 같고. 건설업 쪽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그리고 이제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게 어쨌든 투자로 부자 되는 거라면 웬만한 곳 가서 이 정도 벌기 쉽지 않거든요. 네. 웬만한 곳 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까 여기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만족스러운데 되게 불만족스러워. 내가 이대로 이거 괜찮을까? 네. 직업은 되게 좋은데 내가 원하는 일은 또 아니야.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건 없어. 싫으냐? 싫은 건 아니야. 요걸 사실 고치는 방법은
다른 일 해보면 바로 알거든요. 딴 일 해보면 죄송합니다. 저기가 천국이었구나. 여기가 천국이었구나. 근데 다시 돌아가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리엔 또 다른 점장이 생기니까. 네. 이게 그걸 여쭤봤어요. 그래서 혹시 휴직이 가능하냐? 휴직이 되냐? 네, 근데 휴직은 불가능하다. 제가 봐도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딱 이분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졸업장을 딸 것이냐.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재적 처리되고 재흡하게 그거는 가능하면 제가 봤을 때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진짜 학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다시 들어가서 간판을 따거나 아니면 이중 전공도 가능하시대요. 네네네. 그러니까 수학과로 나와서 내가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근데 뭐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 좀 공부해보고 싶은데 혹은 이 공부가 필요한데라고 한다면은 그 한 학기 남은 동안 들어가셔가지고 이중 전공으로 다른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고 물론 이제 기간은 길어지겠죠. 공부를 해야 될 기간은 길어지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공부도 할 수 있고. 그 우선 저는 요거는 우리 그 회사에 뭐 관리해 주시는 임원이 있거나 할 테니까 거기랑 한번 상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 학기를 뭐 2개로 쪼개서 아니면 3학기로 쪼개가지고 뭐 다니더라도 한 6학점 뭐 한 그게 어렵대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게 딱 지금 마지막 요게 딱 이라서 뭐 계절 학기를 듣는다거나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또 근무 시간이 점장이지만 9 to 6 해가지고 딱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근하는 매일 이게 고정도 아니고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이게 달라진대요. 그때 저녁에도 있어야 돼요. 네, 맞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가지고 도저히 이제 맞출 수 그냥 무조건 양자택일해. 그렇구나. 그러니까 고민되시니까 보내줬군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재적 처리. 저도 재적 처리 한 표. 그리고 재입학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그만두고 학위를 땄다. 그러면 이제 졸업 마감이잖아. 다시는 못 돌아가는. 내가 다시 대학 들어가서 이런 공부하고 싶은데 그럼 수능을 봐야 되는. 우선 업무 강도가 아주 낮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뭔가 다른 일을 뭔가 하시거나 부업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창업을 준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직업이 아니라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직업도 없기 없어요. 때문에 원래 뭘 애매하면 하던가 하면 되거든요. 확실하게 너무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거랑 지금 거랑 비교해 보면 되는데 그렇죠. 생기지도 않았는데 무언가 그만두고 다른 걸 해보면 뭔가 찾아낼 수 있겠지. 내가 안 가본 길이니까 가면 무언가 더 나은 게 있을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도박이라고. 그거는 아주 보여요. 저도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학교 선배들이 있을 겁니다. 대학교 선배님들한테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뭐 하시냐. 여기에서 또 문제가 이분이 코로나 세대잖아요. 네. 위아래 유대가 없어요. 네. 없더라도 전 괜찮다고 봅니다. 그냥 학과 뭐죠? 자꾸 기억이 안 나. 과사라고 한다. 과사였나? 과사 맞나? 거기 가가지고 한 3학년 위, 한 4학년 위 사람들 좀 연락처 좀 달라라고 해가지고 그냥 전화하면 그 중에 또 받아주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수학과 나오셔서 뭐 하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진짜로 그건 저는 왜냐면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확신이 들 수 있는 방법은 그거 같습니다. 즉 이 점장님 밑에 매니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매니저들한테 한번 우리 직업에 한번 그 만족도를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제 3자의 시선으로. 내가 잠깐 쉬면 네가 점장할 거니라는 거를 한번 슬쩍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 너무 좋죠. 제발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라고 아주 눈에 가십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직원분들한테 한번 이 직업의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은 제가 다른데 뭐 알바도 많이 해보고 직업도 얻어봤지만 여기가 최고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나의 만족도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아쉬운 점이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가난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을 들어가셨고 눈앞에 보이는 건 꽉 채워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경험이 없으신 이런 분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럼 내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는 이 나이에 찾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뭐 창피하거나 이 나이 돼가지고 제 꿈도 못 찾고 진로도 못 찾고 적성도 못 찾겠어요 하시는 것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거 못 찾고 그냥 사는 대로 사라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만족은 사실 비교에서 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비교를 통해서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는 게 만족일 수도 있고 반대로 비교를 통해서 불만족이 생기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가 비교군이 지금 현재 잘 없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시니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네.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빨리 찾으려고 이 시간에 남는 시간에 많이 노력을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지금은 사실 대안이 없는 없어요. 상태니까 이 상황에서는 뭐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으니 애매할 땐 그냥 돈을 벌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 학원을 차리고 그렇죠. 싶다든지 유학을 가고 싶다든지 해도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켈리 그렇게 좀 장님이 생각을 좋은 말씀이에요. 40 넘어도 자기가 뭐 하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 죽을 때까지 찾다가 끝나. 뭐 좋아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면 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되는데 연봉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뭐 내가 시간이 많으면 투자를 하는 것도 뭐 방법이니까요. 근데 이분은 마인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선은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써요. 쓰죠. 왜냐면 내가 만족이 없으니까 그냥 쓰면서 그걸로 뭔가를 만족을. 여행도 다니고 그렇죠. 보통 막 이러는데 이분은 지출이 지금 50만 원대예요. 보세요. 야, 이자 15만 원? 그 지금 살고 계신 집이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이분이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거기에서 1억 그것도 있구나. 네, 그거 받은 걸로 이자 내고 계시고. 근데 제가 이게 알기로는 이거 그것도 있지 않나요? 소득세도 좀 뭐 감면해주고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대 중소기업 청년 같은 경우에 그렇고 이 이자 비용도 소득공제. 소득공제도 들어갑니다. 되고. 네. 야. 그러니까 이러저래 뭐 좋네. 좋죠. 그리고 그게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 게 아니라 월세로 살고 계신데 월세는 부모님이 부담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증금만 이분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어넣고 부모님과 네.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하나로 아주 그냥 아주, 여러모로 네. 깔끔하게 좋네요. 네. 패션 비용도 거의 안 쓰세요. 네. 교통비 3만 원. 그러니까 걸어 다니니까 요 정도 3만 원이면 그렇죠. 어디 뭐 놀러 가거나 맞습니다. 그 정도 거의 안 쓰는 수준. 유튜브 구독료 10,000원. 이게 비중이 크네요. 크죠. 오히려 다른 거 너무 안 쓰시니까. 이거 써도 됩니다. 저 정도야 뭐. 2개 써도 돼. 요 정도는. 네. 보험료 7.5? 제가 보험료를 보면서 부담 없다는 느낌이 받는 건 오랜만이네. 이거 거의 이분 지출 중에서 되게 팔에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가 사실 뭐 너무 없어가지고. 휴대폰 8,000원 아름답죠. 휴대폰 8,000원이면은 이게 알뜰폰 중에서도 상당히 저렴한. 그러니까 카페에서 와이파이 쓰고 집에서도 와이파이 그렇죠. 쓰고 회사에서 다 와이파이가 있고 네. 걸어오면 집이니까 집에 오면 또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남는 거야. 와, 인터넷 1.9. 저거는 충전 요금이 더 들어가겠다. 휴대폰 충전. 전기세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용돈 15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한 5천 원 수준. 그 정도. 그것도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친구 만나면 뭐 이렇게 쓰는 밥 돈. 다 주고, 네. 밥 다 주지. 그게 너무 좋아요. 뭐 시간 남지. 그냥 집에서 예를 들어 보통은 퇴근하고 피곤하니까 집에 와서 뭐 컴퓨터도 하고 뭐 잡다한 뭐 영화도 보고 뭐 책도 보고 이런 그렇죠. 취미 시간을 갖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이미 회사에서 취미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집에 오면 이제 할 거 다 했는데 뭐 밥도 오늘 다 먹었고 뭐 밥도 씻고 먹었지 그냥 누워서 다 했지 이제 씻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자기 전까지 한 3-4시간이 남는 거죠. 이거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갖는데 또 돈도 안 쓰셔. 경조사 5만 원. 뭐 이 정도야 뭐 그냥. 그건 뭐 누구 친구 요즘에 결혼하고 뭐 할 말이 뭐 없네요. 추가 저축 가능 금액이 있을 수가 없죠. 어차피 남는 건 다 저축이라서. 네. 근데 이러면은 저는 투자 공부나 이런 거를 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니면 여쭤봤어요. 어떤 공부를 창업이나 부업이나 네, 네. 하고 계시냐. 그러니까 유튜브 정도 봐가지고 부인남 보고 뭐 다른 주식. 그 정도로는 근데 네. 그게 안 돼. 그 정도는 정도는 공부라고 할 수 그건 없죠. 공부가 아니죠. 공부라 함은 책을 보거나 뭔가 볼 때 뭐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피곤해질 정도까지 해야 공부니까. 오늘은 그만하자. 근데 우리 유튜브 보다가 오늘 그만 보자 이거 아니죠. 누워서 보는 정도로는 안 되거든요. 네. 뭔가 막 손을 막 열심히 막 적는다든지 뭐 이런 걸 공부니까. 네. 그래서 너무 저축만 하고 있으시긴 하네요. 저축 현황을 좀 보면 다 적금이에요. 그냥. 적금으로. 여유가 생기는 족족 뭐 3년 만기, 1년 만기, 청년 희망 적금 뭐 100만 원짜리로 들어보고 뭐 자유적금 일주일에 20만 원 넣는 뭐 카카오 이런 거 넣었다가 20만 원 저거 일주일에 20만 원 넣는 거 당연히 못 넣죠. 지금 소득보다 네. 초과를 해버렸는데 그런 것들 넣다 돈 생기면 더 집어넣고 뭐 이런 거예요. 수십 출구 통장도 한 4개로 나눠가지고 여유 뭐 비상금 뭔 돈. 그러게요. 그러니까 보통은 요렇게들 살아보세요라고 권유하면서 저희가 끝나는데 그쵸. 또 너무 이렇게 하시니까 좀 약간 조금 뭐 놀아보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약간 고민이 오시는 게 부자가 되려고 시드머니를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열심히 모으긴 했는데 네. 모으면 뭐가 달라질 줄 아셨겠죠. 늘 많은 분들이 그래 모으면은 그래도 모으기만 하면 안 되지. 뭐 1억 모으면 눈에 뭐가 보일까? 5천 모으면 보일까? 그런데 사실 모으기만 하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뿌듯하긴 해요.
그런데 이러다가 뭘 못 찾으면 이제 현타 오고. 류님 여행이라도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행이라도 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90%를 저축해봤지만 네.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이게 일상생활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안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게 힘든 삶을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지금 한창 막 놀고 막 뭐 옷 사고 막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그렇죠. 내가 이렇게 90%까지 가면 위축돼요. 나 혼자 너무 외톨이로 그냥 나 혼자 감옥에 넣은 것처럼 살게 되거든요. 사실상. 그 되게 좋은 지적이신데 그게 없어져. 경험에 그렇죠. 너무 이게 아무것도 너무 너무 안 없어요. 해보는 거죠. 늘 먹던 김밥 천국의 김밥만 그렇죠. 나의 분식 뭐 식사가 되는 거고. 인풋이 없으니까 이게 바뀌는 생각이 바뀌기도 없어요. 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것만 계속 하다 보니 이런 정도면 제가 봤을 때 70% 정도로 좀 낮추고 야 이런 네. 말씀은 처음이다. 저축 좀 낮추고. 이 중에 한 개 정도는 깨고요. 이거 뭐 50만 원이든 뭐든 하나 깨셔가지고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저거는 한 60만 원 정도는 따로 나만의 무언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경험을 위한 소비. 경험을 위한 소비. 그러니까 최소한 무슨 뭐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공부를 하시든지 뭐 어딜 자격증이든지 가여서. 네. 전 여행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뭐든지 이 60만 원을 좀 본인한테 좀 쓰셔도 되지 얼추 않을까. 근데 이 마음 이해도 되는 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분들이 함부로 허투루 돈을 쓰기가 굉장히 무서워요. 네네네. 그리고 이분 보면 막 용돈 한 달에 15만 원이니까 150만 원을 써라 그러면 에? 아 그렇죠.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1년치를 쓰라고요. 막 이거는 막 말이 안 된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막 술 먹고 뭐 이런 데 막 쓰라 이런 건 아니고 아니죠. 자기 개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개발 쪽에다가 좀 쓰는 것도 괜찮거든요. 자기 개발도 투자죠. 투자를 해서 그 이상 성과를 내면 되니까 60만 원을 투자해서 내가 600을 벌면 이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60만 원 어치를 가지고 내가 어떤 걸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대로는 우울해지는 게 저도 해봐서 아는데 지금 다행히 우울해집니다. 네. 아직까지는 우울까지는 않았는데 진짜 이러다 현타 네. 오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은 저축이 되지만 한 3년, 4년, 5년 되면 친구들 신입사원이었던 친구들이 좋은 곳에 취업한 그런 친구들은 사람도 있죠. 나를 앞서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나 요번에 성과금을 몇백 받았어. 그럼 야 저거면 내가 몇 달치 월급인데 네. 나는 아직도 과거엔 잘 벌었지만 지금 그대로네. 이게 네.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또 쉽습니다. 이게 급여가 또 아주 많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또 그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내가 어쨌든 불리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서 살고 싶은지 그 어떤 직업적이든 어떤 뭐 사업적이든 무언가를 찾으시는 게 빨리 해야 되고 그 찾기 위한 돈을 좀 60만 원 정도를 어디다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 투자. 사업적으로 뭐 이런 걸 하나 하는 거랑 투자적으로 하는 거. 요 두 가지는 찾으셔야지 된다. 맞아요. 근데 그 시간을 지금 오히려 허투루 보내시면은 앞으로 이게 계속되고 계속 고민은 늘어나기만 하니까 네. 그 두 가지 찾는데 돈과 시간을 쓰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네. 이게 사연이 기네요. 여기 보니까 이게 이분이 시간이 많으셔. 바쁘시잖아요. 그러면 사연을 빨리 보내시는데 보니까 이제 1번을 뭘로 할까? 비하인드 알려드릴까요? 이 상담 사연 보내는 최대 네. 글자가 6천자예요. 아 6천자예요. 이분이 한 번 쭉 보냈다가 6천자가 넘어가서 리셋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고민이시지만 네. 또 시간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보내면서 하실 시간에 네. 투자를 하는 거 좋은 것 같고 조금 더 예시를 좀 정확하게 들어야 되니까 저는 주식 계좌를 만들어 보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막 허투루 돈 쓸 것 같지는 않으니까 딱 100만 원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도 1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그걸로 하면 재밌습니다. 우선은 재밌고 왜 잃고 뭐 왜 버는지도 궁금해지기도 그쵸. 하니까. 그리고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게 돼요. 그것도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저 지금 당장 뭐 부동산 가라 그러면은 시간도 좀 없고 너무 멀기 때문에 네. 주식 한번 해보시는 건 좋은 것 같고 2번 카페를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 공부. 이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전혀 좋지 않고요. 네. 갑자기 그냥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공무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또 몇 년을 쓰셔야 되는데 그럴 그렇죠. 거면 그냥 여기 다니시는 게. 그렇죠. 공무원 시험을 들어가려는 이유가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네. 추구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로 하시면서 다른 어떤 직업을 찾는데 그게 안정적인 직업을 찾으실 필요는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안정적인 직업을 다니시고 계셔서 아니면 뭐 전문 자격증 같은 거 공부해 보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선 다니시면서 자격증이 있다면은 학벌과 상관없이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전문적 뭐 회계사라든가. 네, 그런 거 하시면서 다시 또 학위를 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자산을 보면은
뭐 5천만 원 정도 모으셨고 가까이 모았죠. 그러면 이대로 가면은 1년에 한 지금도 올해도 4천 가까이 모으시는 네, 거잖아요. 못 모아도 2,500은 모을 수 있다. 못 모아도 2,500. 아무리 못 모아도. 뭐 특별하게 뭐 말할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쭉 이제 말씀 나눠주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학업 관련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인데 재적되면은 재입학 후 이종 전공이 가능하니까 이건 오히려 복학하지 말고 열어두셔라 가능성을. 네. 부모님이 지금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부모님 집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유주택자가 되면 네.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나오기 회수되고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로 또 투자를 하기는 좀 애매하고 부동산 투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공부 조금 하시면서 연애를 좀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애도 해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뭐 아예 뭐 혼자 사시려고 마음 먹으신 거 아니라면은 지금 만 26세 정도 되셨으니까 이제 네. 일도 좀 하시면서 남는 시간 주말에 또 연애도 좀 하시면서 그 나이 때 해야 되는 것들 좀 하고 계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친구분들은 다행히 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만나시는데 그게 포기할 수 없는 소비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더 저도 확장시켜 보시는 게 경험을. 남자들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여자들 말고. 아니 왜냐면 이게 또 여자분들만 동성만 만나면 알고 보니 그분들이 남자면서. 그러면 이제 또 여사친과 남사친인데 그러면은 또 이제 모르는 거죠. 또 거기서 연애하면 돈 못 모아요? 괜찮아요. 이분은 너무 많이 모으고 계셔가지고 조금 쓰셔도 돼. 그렇죠.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못 하는 것들을 좀 챙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그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연락처 작성란이 오류가 생기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게 입력이 안 되신 분들이 있어서 혹시 내가 사연을 보냈는데 연락처 적는 곳이 없었던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게 오류 났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연락처 적으셔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니면 기존 닉네임에 연락처만 쓰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매칭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본인이 사연을 남겼는데 연락처가 좀 누락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예전에 사연 올렸습니다 하면서 연락처만 좀 다시 한번 남겨주세요. 닉네임만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